주식 투자와 마음 공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어제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은 계속 하락세였고 결정적으로 12일 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건 코로나19가 전 세계 대유행, 팬데믹으로 간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아니나 다를까 13일 날 코스피는 8% 하락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나중에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정말 살떨리는 다이내믹한 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패닉에 빠지거나 심지어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3월 5일경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들 중 절반 이상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관심 종목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저는 양쪽 포지션 모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칭성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쇼트와 롱의 양쪽 포지션을 모두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한쪽 포지션만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왕인 것이고 나는 그에 순응하는 것이 겸손하고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시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인 신무극에 대비할 수 없다면 가능성이 높은 몇 개 시나리오만이라도 골라서 오황극의 대칭성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아예 영무극의 대칭성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식을 다 처분하고 주식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투자에서 포트폴리오 또는 지수 추종 펀드로 가게 되면 그만큼 대칭성이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칭성 전략을 구사하기 힘든 상황이나 조건이라면 비대칭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상승장, 불마켓에서는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하락장, 베어마켓에서는 아예 발을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 마음 공부의 방법론이 매우 잘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에고를 패싱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를 기준으로 좋고 싫은 것을 구별해서 감정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장에서의 뚜렷하고 분명한 신호를 외면하거나 묵살하고 시장의 의지와 어긋난 잘못된 매매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시장에서의 신호와 의지를 최대한 왜곡 없이 나의 투자 행위와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인데 이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참 나가 내 삶의 전면에 등장해서 자율주행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주식 게시판을 보면 극단적인 찬티와 안티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개입시켜서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스스로 그것을 믿어버리거나 혹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적인 개연성에 근거하지 않고 맹목적인 낙관론 또는 비관론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주식에서의 찬티와 안티는 종교의 광신도들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믿음에 의지하는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를 믿게 되면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운이 좋을 거란 걸 보장하지 못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성적인 방식으로 종교를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식은 주식이나 종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근본은 마음 공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마음의 3층 레이어 구조입니다. 재밌는 건
정감록에 나온 이 내용을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입하여도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두무족,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이 폭락해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판단 기준을 부금, 냉금, 종금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은 돈이고 종금이란 돈을 따르는 의지, 돈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영역에만 한정시켜서 본다면 시장이 곧 돈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가진 신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종금은 시장에 순응하고 따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금이란 맨 위의 이성적인 레이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돈에 대한 의지의 모든 시나리오, 가능성을 겉으로 드러나게 구체화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칭성을 만족하는 분화의 최대치인 신무극으로 가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한가에서 상한가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금이란 중간에 감정적인 레이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열정을 지나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극단적인 찬티나 안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신무극은 단지 10개의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 감정을 절제해서 최소화시키면 두 개의 레이어의 비율에서는 무한대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레이어를 함께 조절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곧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에고를 패싱하는 방법이며, 그로 인해서 시장과 어긋나지 않고 시장에 순응하고 따르는 주식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가장 극단적인 예 중 하나로 생각되며, 마음 공부의 방법을 주식 투자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면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